어둠이 내린 방 안, 가만히 눈을 감으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나 멀리서 들리는 찻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렁이는 소란스러운 마음의 파도 소리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배를 타고 생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항해자들입니다. 어떤 날은 바다가 거울처럼 잔잔하여 마치 영원히 평온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구름이 모이고 바람의 결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이 바다는 결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미소 지으며 사람들을 대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감당하기 힘든 파도가 들이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열심히 노를 저어보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애써 퍼낸 물보다 차오르는 두려움이 더 빨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는 않으셨나요? 불안은 참으로 묘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스며들어 순식간에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어제까지 나를 지탱해주던 확신들은 파도에 휩쓸려가고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공포만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이때 우리는 주변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느냐며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파도의 높이가 아닙니다. 그 파도가 덮쳤을 때 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내가 너무나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보려 합니다. 만약 이 거센 풍랑 한가운데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이 뒤집힐 듯 흔들리는데도 그 흔들림을 요람 삼아 평온을 유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만의 고요한 중심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불안이 당신을 침몰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어쩌면 더 깊은 평안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친 마음을 잠시 이 배의 갑반 위에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 옛날 거친 바다 위에서 펼쳐졌던 기이한 평온의 풍경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해질녘의 바다는 낮의 푸르름을 잃고 짙은 감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 위로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배 위에는 하루의 고단함을 짊어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 뒷머리, 딱딱한 나무 판자를 베개 삼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말하고 아픈 이들의 손을 잡아주느라 기력이 다한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의 빛깔이 변하더니 산맥 사이로 몰아치는 돌풍이 바다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하던 물결은 순식간에 집어삼킬 듯한 파도로 변해 배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배 안에 있던 이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삶의 터전이었던 노련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안다고 자부했고 웬만한 파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기술과 경험을 쏟아부어 노를 저어보고 물을 퍼내보았지만 자연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는
그 모든 노력이 나달처럼 가벼웠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배 안을 가득 채울 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그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배가 뒤집힐 듯 요동치고 차가운 바닷물이 몸을 적시는데도 그는 마치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듯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그 외침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었고 동시에 원망 섞인 호소였습니다. 깨어난 남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란을 피우는 바다보다 더 깊은 정적이 그 안에 머무는 듯했습니다. 그는 먼저 겁에 절린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칠게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향해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혹은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짧은 한마디가 공중에 흩어지자마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를 부술 듯 달려들던 파도가 순식간에 기운을 잃고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울부짖던 바람은 숨을 죽였고 바다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거울처럼 매끄러운 수면을 되찾았습니다. 배 안에는 파도 소리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분이 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조차 길들여지는가?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삼키려던 바다보다 그 바다를 단숨에 잠재운 이 남자의 평온함에 더 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배는 다시 목적지를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비록 몸은 젖고 배 아래는 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질문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내 힘이 무너진 자리, 그 공허한 자리에 찾아온 이 압도적인 고요는 대체 무엇인지 말입니다. 방금 우리가 마주한 바다 위의 풍경은 단순히 오래된 신화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내면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심리적 투쟁에 대한 정교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통제권을 주려고 애씁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자산을 축적하며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 노력하죠. 마치 노련한 어부가 배의 키를 잡듯 내 인생이라는 배만큼은 내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반드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의 힘이 개입하는 순간이 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예상치 못한 질병, 혹은 믿었던 이의 배신 같은 것들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의 환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파도가 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 혹은 내 힘으로 거대한 바다를 잠재울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은 불안으로 몰아넣는 원인입니다. 제자들이 느꼈던 공포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파도의 높이 그 자체라기보다 내 힘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저항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배 뒷머리에서 잠을 자던 그 남자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풍랑이 일어나는 자연의 섭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 자체를 수용하며 깊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압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여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평안을 풍랑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아무런 근심도, 갈등도, 경제적 위기도 없는 진공 상태를 꿈꾸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평안은 풍랑의 부재가 아니라 풍랑 한가운데에서의 중심입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면의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즉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고요 말입니다. 그가 바다를 향해 던진 잠잠하라는 외침은 사실 제자들의 소란스러운 내면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진 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질문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파도를 피할까를 고민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내 배에 누가 함께 타고 있는가입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두려움은 결핍이나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고립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배에 나보다 큰 존재, 내 불안보다 깊은 평온을 가진 존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파도는 더 이상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지나가는 배경이 됩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이를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정심이라 불렀습니다.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부동의 상태를 의미하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고요가 아니라 내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찾아오는 선물 말입니다. 결국 삶의 지혜는 파도를 멈추는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도 여전히 항해를 지속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과,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용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파도는 어쩌면 당신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평안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이 바다를 건너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오늘의 현실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배 위의 소동은 끝났고 바다는 고요해졌지만 우리의 일상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물결이 들이칩니다. 우리는 대개 내 삶의 풍랑이 멎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해질 텐데, 이 고비만 넘기면 쉴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의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저 멀리서 고개를 들며 다가옵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멈추지 않듯 삶에서 시련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안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평안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시선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는 노는 무엇인가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려 애쓰다 보니 정작 내 배에 함께하고 있는 평온의 존재를 잊고 있지는 않았나요?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하게 노를 젓는 힘이 아니라 잠시 그 노를 내려놓고 배 뒷모리에서 평온히 잠든 그 고요함을 바라보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살려달라는 비명 같은 요청도 괜찮습니다.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는 원망 섞인 푸념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혼자 그 풍랑을 맞서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바다가 소란스러울 때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삶의 방향을 돌이켜 내 마음이 머무는 시간 속에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누리겠다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어긋난 마음이 다시 중심을 잡는 순간 밖에서 불어오던 거친 바람은 당신의 내면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항해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풍랑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풍랑 덕분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고 역설적으로 그 연약함 덕분에 더 큰 존재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배를 뒤흔드는 소음들 대신 당신 곁에 머무는 고요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바다는 여전히 깊지만 그 깊이보다 더 깊은 평안이 이미 당신 곁에 도착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밤 조금 더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고요한 시간이 당신의 내일의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
하루와 세상 사이였습니다.